안녕하세요.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발표할 박시원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1867년에 태어나 1916년에 사망한 일본의 소설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는 일본 근대 문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민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본명은 나스메 킨노스케이며 소세키는 그의 문호입니다. 처음에는 영문학자로 활동했으며 도쿄 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1900년에는 영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때의 외로움과 문화 충격이 이후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귀국 후에는 신문사에서 전업작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제가 소개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비롯하여 도련님, 그 후, 마음 등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날카로운 풍자와 깊이 있는 인간 심리 묘사, 그리고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본 천황이 직접 선물한 연금도 거절하고 자신의 문학 세계를 지키려 했던 점에서 작가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스메 소스키는 1905년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로 문학사에 데뷔하였고, 고양이라는 존재를 통해 일본 사회와 인간 본성을 풍자적으로 묘사하여 문학사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일본 현대문학의 초석을 다진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1906년 바로 데뷔 이후 그 다음 해 청춘물인 도련님을 발간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1914년 인간 심리와 고독을 깊이 있게 묘사한 대표작으로서 마음을 발표했고, 자살을 소재로 한 소설이자 소세키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전후문학 중 600부의 판매 부수를 올린 역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4년 현대에 들어 나스메 소세키는 1000엔짜리 지폐에 얼굴을 올리게 되었고, 이는 쇼토쿠 테자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이은 세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시점에서 해석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악인이지만 일본 내에서 쇼토쿠 테자와 일본의 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이토 히로부미 다음으로 소설가가 채택된 것은 나스메 소세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데뷔작이자 독특한 시선으로 당시 일본 사회를 그려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고양이의 1인칭 시점으로 이름 없는 고양이가 인간 세계를 관찰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의 허영심, 위선, 지적 허세 등을 날카롭게 꼬집으며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당시의 시대상 메이지 시대의 일본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려하면서도 풍자적인 문체, 그리고 일상적인 사건 속에 담긴 철학적 성찰은 소세키 특유의 철학적 사색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이름 없는 한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소설입니다. 이 고양이는 우연히 구샤미 선생이라는 중년 지식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고 그의 집에 눌러앉아 살면서 인간 사회를 관찰하게 됩니다. 작품은 특별한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고 고양이가 관찰한 인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샤미 선생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 이웃 인물들의 삶을 통해 당시 일본 중산층 지식인 사회의 위선과 허세, 모순을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야기 후반부에는 고양이가 목욕탕에 빠져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끝나는데, 이 결말은 인간 사회와 삶의 본질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고양이라는 독특한 화자를 통해 인간 사회를 통찰하며 웃음 속에 사회 비판과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같이 고양이로서 인간 사회를 관찰해보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감상해봅시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전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아무튼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야냐 울고 있었던 것만은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았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은 서생이라는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한 부류라고 한다. 이 서생이란 자들은 때때로 우리 고양이를 잡아다 삶아먹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무섭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서 스르르 들어 올려질 때 어딘가 몽롱하고 떠다니는 기분이 들었을 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이상하다. 보지도 못한 일을 본 것처럼 말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떠든다.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린다.
정말 말 잘하는 입이라는 건 무서운 무기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신뢰를 얻는다.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인 것 같다. 우리 집 주인,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인간은 바둑을 두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런데도 어찌나 바둑을 두고 싶어 하는지 매번 먼저 바둑판을 펼쳐댄다. 지면 곧바로 얼굴이 붉어지고 괜히 머리가 아프다느니 지병이 도졌다느니 투덜댄다. 그러면서도 딱 한 번이라도 이기면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마치 일본을 통일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해져서 괜히 방 안을 어슬렁거린다. 나는 그런 선생의 어리석은 자존심을 매일 지켜보며 인간이란 참으로 웃긴 존재라고 느낀다. 배운 자라 해도 그 허영은 고양이보다 한참 못하다. 진정한 지식인은 지는 법도 아는 법인데 말이다. 인간은 정말 흥미로운 존재다. 화가 나도 웃고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을 한다. 거짓말을 해놓고도 떳떳한 얼굴을 하고 손해를 봐도 이익 본 척 행동한다. 진심을 말하면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있으면 말이 없다고 뒷말이 돈다.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을 분별 있는 어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른들만 모여 사는 사회가 정말로 현명한 세상인지 의심스럽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문명이 과연 진짜 훌륭한 것인가? 생각할수록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불 속에 누운 채 그런 인간들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다. 이름도 없이 태어난 고양이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인간 사회는 어떠셨나요? 인간보다 더 냉철하게 인간을 바라보고 하찮은 것에 집중하여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보다 더 크고 넓게 바라보는 고양이. 나스메 소세키는 고양이의 눈을 빌려 우리 웃음 뒤에 숨은 진실, 말 많고 허세 많은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사회는 100년 전과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였습니다.